그러면 이게 가격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제 퀄러티는 실제로 고객들이 느끼는 퀄러티는 지누스께 더 좋네? 인 거죠. 300불대인데 네. 300불대임에도 불구하고 500불대의 캐스퍼보다 얘가 더 낫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장 사이즈가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사실, 그래서 네, 네네. 맞나요?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장 세그먼트를 쭉 나눴을 때 실제로 500불대고 300불대, 180불대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여기가 압도적으로 크다. 이런 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준비했던 거는 SK가 지누스 인수권에 대해서 최근에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 가설적인 결론은 SK가 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서 이 지누스 인수를 검토를 할 텐데, 첫 번째로는 미국 온라인 매트릭스 시장의 잠재력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중저가 시장에서 매트리스 인 박스 선점, 이 시장을 선점을 한 지누스의 독보적인 포지션,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누스 자체의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추후에 SK의 강점인 원자재나 유통 또는 렌탈과의 시너지를 고려했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백그라운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지누스라고 하는 회사는 어, 국내에 있는 회사지만 생산 기지가 인도네시아와 중국에 있고, 그리고 판매는 거의 98%, 92% 모두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매트릭스 판매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리피케이션을 조금 먼저 하면, SK 네트워크가 현재 사업형 투자사로서의 체질 개선을 모색 중이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사업형 투자사라는 것은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업도 있고 대신에 자신의 자회사를 키우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SK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해서 소비재 렌탈 중심의 기업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기존의 가장 중심이었던 이 트레이딩, 무역 사업을 좀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SK 매직 렌탈과 SK 렌터카 이 두 가지를 조금 이제 키우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감안했을 때 SK의 경우에는 어, 현재까지의 이 트랙 레코드를 봤을 때 SK 매직과 SK 렌탈, 이런 자동차 회사와 렌탈 회사, 이 어떻게 보면 접점이 전혀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자회사로 키운 그런 업력을 봤을 때 어, 새로운 온라인 매트릭스 회사 같은 경우도 자신의 성장 동력으로서 그냥 그 스탠드얼론 자체의 밸류로서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염두하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업체를 인수하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고민을 해보면, 사실상 시장과 이 업체가 미국에서 얼마큼 잘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될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면요. 네, 이 시장이 매력적인가라고 봤을 때 핵심적인 것만 좀 파악을 해보면, 미국은 전 세계 시장에서 3분의 1 규모의 8조 원 규모의 매트리스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매년 연평균 6%대로 높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평균 교체 수기도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판매 세그먼트가 이게 매력적인 시장인 것을 알았으니까 판매 세그먼트가 중요할 텐데요. 저는 이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의 비교라고 봤습니다. 현재 지금 오프라인은 80%, 온라인은 20% 정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 한국 40%에 비하면 이 온라인 침투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미국은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의 성장성이 포텐셜이 좀 있는 시장이다라고 어, 확인이 됐습니다. 좀 내려가서 그러면 이 제품 세그멘트를 조금 간단하게 확인하자면, 나무판을 사용해서 좀 간단하게 만든 매트릭스가 8%,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장은 폼형과 스프링형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폼형이 중요한데요. 어, 스프링형 같은 경우는 안에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이 매트릭스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박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폼형 같은 경우는 라텍스 같은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돌도 말아서 박스 안에 넣을 수가 있고,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라는 장점과, 그리고 이제 현재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이것을 배송하는데 매우 최적화된 플랫폼이다,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폼형 매트리스인 박스, 그러니까 롤링으로 말아서 압축을 해서 팔게 된 것을 가장 먼저 고하는 것이 이 지누스라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캐스퍼라든지 타프트라든지 이런 미국에서의 큰 스타트업들이 사실 이것을 먼저 개발했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조사 결과 이 지누스가 사실 이것을 가장 먼저 개발을 했고 이 시장을 개척한 1인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그러면 이 지누스가 이 경쟁사와 다른 이 시장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도매에서의 경쟁자는 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소매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 온라인 시장에서 어떠한 경쟁자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캐스퍼와 터프츠는 500불 이상 중고가 라인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특이하게 먼 모델, 그다음에 오직 온라인 해가지고 이 시장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롤링형 매트릭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2019년까지 고속 성장을 하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캐스퍼가 공시를 하진 않았지만 어, 예전만큼의 성장성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고요. 따라서 이들 같은 경우는 19년 이후로 온라인에서 고객을 끌어오는 데 한계점을 느껴서 중저가 450불 정도 되는 중저가와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자신의 그 채널을 늘리고 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고가 라인 말고 아예 저가 라인 같은 경우는 180불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마존이 2019년에 진입했던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온라인 시장에서 이 지누스가 갖고 있는 강점과 리스크는 무엇이냐라고 짧게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강점 같은 경우는 300대 중저가 라인, 그러니까 캐스퍼 터프츠가 가지고 있는 500대 이상, 그리고 아마존이 진행하고 있는 180대 라인, 그 사이에 있는 중저가 라인의 최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온라인 시장, 아까 보셨듯이 미국에 있는 온라인 시장이 전체 시장에서 온라인 폼 매트릭스 시장이 전체에서 1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점유율이 25에서 32%로 추정이 되고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전체 매트릭스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5% 정도 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중저가 라인에서 매트리스 박스의 상품으로 보면 아마존 카테고리 킬러로서 하루에 2만 개 이상 판매가 되고 있고요. 현재 20년 기준 매출액이 거의 1조, 2021년에는 1조를 초과하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강점 같은 경우는 일단 업계 최초로 매트리스 박스 방식을 개발한 업체이고 최초이다 보니까 아마존이나 미국 시장에서 이 중저가 시장을 가장 먼저 선점해서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 경쟁자와 지금 지누스의 강점을 비교를 해봤을 때 경쟁자들이 처음에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왔던 것이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저 위에 도매는 설명만 써놓기만 하고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백화점이라든지 가구 도매상이라든지 이쪽에서 마진을 거의 50% 정도 아주 높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2배 이상으로 원가 대비 2배 이상으로 책정되는 좀 매우 좀 비효율적인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빼고 고퀄리티의 제품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이 캐스퍼와 터프츠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중저가 라인까지 내려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원 모델로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중저가 라인까지 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제 아마존이 가성비 라인을 공략을 하는 180대 라인에서 그 위쪽으로 올리기에는 아마존 베이직 특성상 그것도 쉽지 않고 이 중저가 라인은 경쟁사도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자신이 이 시장을 선점해서 매우 확고하게 이 지누스가 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누스가 향후 정리를 좀 해봤을 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포텐셜이 높은 온라인 시장에서 그리고 이 폼 매트릭스 시장을 중저가 폼 매트릭스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계속 오래 갈 것이라 보이고요. 따라서 이 스탠드얼론 가치로만 봤을 때 매출 1조 원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시장 이 기업 같은 경우는 SK가 이 자신의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이제 확장을 했을 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 올라보시면은 이제 SK 매직 같은 경우는 연매출 8천억대 정도 나오고 맨 위쪽에 있는데 네, 9천억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SK 렌터카 같은 경우는 1년에 1조 2천억, 7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워커힐 그리고 글로벌 그리고 이제 IT 쪽이 있는데 자회사로 자신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 1조대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SK가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전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매물 같은 경우는 매우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SK가 이 지누스를 인수했을 때 시너지와 예상 리스크를 좀 확인을 해보면 총 두 가지 시너지가 있을 듯 합니다. 이 사업상 시너지는 SK가 현재 글로벌 사업을 줄이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이 지금 현재 42.7%에서 32.5%로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데요. 이제 상선을 통해서 현재 지금 지누스가
고심하고 있는 미국 내 물류 대란이라든지 글로벌 해운 운임 상승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부분이 시너지로 작용될 수 있고요. 비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원자재 트레이닝을 통해서 매트리스 원가를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지누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해결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계열사 시너지, 그러니까 SK가 가지고 있는 렌탈 사업, 이 호텔 리조트 사업에서도 시너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상 이 지누스가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국 아마존에 가장 큰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렌탈 사업을 통해서 저희 국내 영업망을 통해 매트릭스 구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둘째로 이제 호텔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매트릭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구 협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리스크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가 리스크로 보이는데 전년 대비 이제 99.5%가 급감한 현재 4분기 수익성이 1억 7천만 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해운 운임 지금 한 5배 정도 올랐는데 이 부분과 미국 물류 대란 때문에 사실상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누스 자체의 재무 구조 같은 경우는 탄탄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창업자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창업자 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보니 되게 아주 좀 이지전지적으로 큰 스토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세계 1위 텐트 진웅을 먼저 창업하셔서 20년 동안 사업을 하시다가 IMF 때 상장 폐지가 당하고 1,000억 정도 빚을 지고 있다가 이 지누스로 다시 재기를 해서 코스닥 상장을 하신 분인데 지누스에 대한 애착이 매우 크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판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고 보이긴 하지만 이제 이 창업자분께서 과연 이것을 어떠한 조건으로 파실 생각이신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이제 리스크로 좀 있을 수 있을 것이라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누스 같은 경우는 잠재력이 매우 큰 미국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에서 이 중저가 시장에서는 매우 독보적인 시장이고 회사이고 이를 저지할 경쟁자 같은 경우도 부재하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SK가 원하는 소비재 그리고 렌탈 사업으로서의 전환으로서 봤을 때 계열사와도 시너지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이거는 사실 네,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지누스의 사업이 워낙에 심플해서 네, 매트리스 유통 그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렌탈 사업까지 가능하다. 요거만 있잖아요. 네, 그거와 가장 좋은 핏은 결국 SK 네트워크스인 거고 네, SK 네트워크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유통과 렌탈로 정리되죠, 사업이.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자기들이 잘하는 거기도 하고 또 사업형 투자사로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봐서 실제로 그냥 스탠드얼론 밸류로 지누스가 이 정도 밸류면 괜찮은가, 그리고 성장을 할 수 있는가, SK가 같이 하면 뭐가 더 좋아지는가, 이런 것들만 사실 확인하면 되는 거라서 네, 되게 되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그냥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놀랐던 거는 매트리스 이너박스 모델이 캐스퍼가 첫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 네. 지누스가 첫 사업자라는 게 더 놀랍네요. 저도 네. 사실 캐스퍼를 보면서 되게 많이 부러워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이 지누스라는 회사가 먼저 만들어서 먼저 선점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깜짝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캐스퍼,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캐스퍼가 네, 어떤 시장에서 평가가 안 좋아지고 실적이 하락세다라고 하면, 네. 지누스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세그먼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네, 한번 가설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포인트인데요. 네, 만약에 아까 이제 뭐였죠? 폼으로 이렇게 매트리스 인 너 박스가 될 수 있는 게 30% 시장이었고 나머지 스프링 타입이 50%였나요? 이 60%, 정도 네, 60%? 네, 네, 이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자,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면 지금 캐스퍼가 힘들어지면 네, 지누스도 잘 될까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 뭐가 다르길래? 그러니까 여기 라인이 하나고 모델 라인이 하나고 여긴 여러 개가 있다? 그럼 얘네들도 여러 개 만들면 진우처럼 잘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이게 1차원적이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얘가 계속 안 되는 거는 500불짜리 중고가 라인인데 사실 여기 있는 스프링 침대
스프링 타입의 침대들이 대부분 중저가다. 네. 근데 여기 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넘어온다. 그래서 세그먼트가 3개인데 고가, 500불 이상의 고가, 그 다음에 300불대의 중저가, 그 다음에 180불대의 완전 저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누스가 여기에서 1위 사업자인 거예요. 네. 근데 스프링에서 넘어오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여기로 랜딩한다면 여기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죠? 네. 스프링이 저는 모르겠어요. 폼이 비싼지 스프링이 비싼지 모르겠는데 스프링이 더 올드한 모델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로 가기보다는 여기 아니면 여기로 꽂힐 가능성이 많다. 그런 거죠. 근데 스프링이 좀 비싼 모델입니다. 네. 그래요? 네. 여기로 꽂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가설 완전 반대로 가겠네요. 네. 그러면 캐스퍼가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이쪽 시장에서 이렇게 넘어온다라고 봤을 때 폼 타입의 침대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캐스퍼는 계속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못하는 거죠? 제가 조사한 거를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캐스퍼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 타프트가 더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캐스퍼가 나왔었는데, 이 두 회사가 나왔을 때는 사실상 아예 이쪽에서는, 지누스 말고는 특히 이 500달러 나인대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아예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이후로는 이제 우후죽순하게 그 경쟁사들이 많이 나오고 거의 100대, 200대까지 회사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 중고가 라인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가설은 지금 캐스퍼라든지 터프트가 왜 500대 라인까지밖에 나올 수가 없느냐라고 계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이쪽에서 창업자들의 뉘앙스를 좀 생각해 보면 OEM으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걸 유통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ODM으로 나와서 유통하는 방식으로밖에 생산이 안 될 텐데 지금 이 중저가 라인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지누스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화가 지금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아예 자신들의 공장을 가지고 자신들의 유통망을 가지고 배송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원가 측면에서 봤을 때 캐스퍼라든지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미 지금 공정이 다 끝나고 인프라가 갖춰진 지누스에 비해서 비슷한 퀄리티의 매트릭스를 가격 경쟁력을 있게 갖고 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어떤 가격의 차이가 아니고 품질, 퀄리티 또는 그거에 더해서 생산 기반 네, 뭐 이런 것들인 거네요. 뭐 생산 기반 때문에 가격이 이제 가성비가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가격과 퀄리티가 둘 다 확보가 되는 모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결국에는 그러면 중저가임에도 불구하고 퀄리티는 고가 라인하고 거의 유사하다라는 고객 경험을 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네네. 오케이. 그러면 이게 가격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제 퀄리티는 실제로 고객들이 느끼는 퀄리티는 지누스께 더 좋네? 인 거죠. 300불대인데 네. 300불대임에도 불구하고 500불대의 캐스퍼보다 얘가 더 낫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장 사이즈가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사실, 그래서 네네.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장 세그먼트를 쭉 나눴을 때 실제로 500불대고 300불대, 180불대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여기가 압도적으로 크다. 이런 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시장이 메인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써보더니 300불짜리에 지누스가 제일 좋다라고 느끼고 있다. 네. 그래서 지누스의 매출과 캐스퍼의 매출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여기에 1, 2, 3위 사업자, 여기에 1, 2, 3위 사업자 비교해 봤는데 네. 500불대에서는 1, 2, 3위가 뭐 비슷비슷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경쟁하고 있었는데 여기 1, 2, 3위에서는 지누스 혼자 독보적으로 되게 높고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 총량도 여기가 훨씬 크다. 네. 이러면 지누스가 이 생산 기반을 수직 계열화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있고 가성비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가격이 쌈에도 불구하고 좋은 퀄리티를 공급하고 있다. 그걸로 시장을 계속해서 리딩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네, 실제로 캐스퍼가 2천억 정도 되고 연매출이 그리고 터프트가 이제 1,800억 된 상황에서 제 알기로는 지누스가 동기간 동안에 8, 9천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둘이 1, 2위 사업자인지는 모르겠죠. 아무튼 두 개 사업자를 합쳐도 지금 지누스의 절반도 못 미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말이 더 맞겠네요. 네. 그죠? 생산 기반이 수직화 계열화되고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어서 미국 시장의 리딩 업체가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을 500불짜리 시장이 리딩 시장이고 300불 그 다음 180불이 그 다음이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네. 전체 마켓 사이징은 그냥 지누스가 약간 그냥 독보적인 1위 사업자고 나머지 사업자가 있어서 어차피 스프링에서 폼으로 넘어오는 고객들이 있다면 아까 30%, 60%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넘어오는 고객들이 있다면 이거 전부 지누스가 어콰이어 할 수 있는 고객이다, 잠재 고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럼 그 잠재 성장성을 이걸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보다 더 성장을 할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트렌드가 스프링 사용자에서 폼 타입의 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로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핵심이겠네요. 음. 오케이. 이 포인트들이 좀 잘 설명이 되면 좋겠네요. 네. 왜 이게 지누스가 차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음. 네. 오케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뭐, SK와의 시너지는 네. 저는 그냥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지누스가 왜 잘했는지, 그걸 좀, 이해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준비를 해보면서, 프레임을 그려보고 좀 한 두 번 정도를 이거를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한 포인트를 잡고 가설로서 스토리라인을 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만 이런 문제가 실제 케이스에 나왔을 때, 이 부분은 사실 제 생각에는 이제 스토리보다는 그냥 청크별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뭐 케이스에서 스토리텔링을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뭐 이걸 만약에 그냥 피칭 한다고 하면 블릿 포인트로 정리할 수도 있고 스토리텔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스토리텔링 하려면 한국의 이러이러한 업체인데 오히려 굉장히 유명하고 브랜드 파워가 있었던 캐스퍼보다도 더 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이번에 SK에 인수되면서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시너지스러운 경쟁력은 이런 것들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스토리텔링이 되겠죠. 아, 그랬을 네. 때 지누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가성비스러운 이 경쟁력 이것들이 어떻게 더 강화되고 그것들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걸 더 강화해주는 SK 네트워크스의 뭐 어떤 역량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네. 그러면 좀 스토리텔링스럽게 정리되겠죠. 어떻게 가설의 어떤 포인트로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용적인 스토리로 좀 잡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가장 키 메시지가 뭘까를 네.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떤 키 메시지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할 것이냐. 네. 그게 중요하겠죠. 네. 두 번째 궁금한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 이 지누스가 정말 좋아 보이고 또 이 창업자도 이제 이 지누스에 대한 애착이 가장 강해 보이는데 사실 이건 답이 없지만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걸 왜 팔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창업자가 72살이라서 너무 늙어서 그런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를 증여하려고 하면 이제 딸이 한 명 계시는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걸 제가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왜 팔려고 하는지. 근데 네. 뭐 그런 이유들도 있어요. 이어받아서 할 사람이 없다. 네. 그런 것들도 사업펀드나 이렇게 투자나 M&A가 이루어지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이유 중에 네. 하나죠. 네.